안녕하세요. 복잡하고 어려운 자동차 생활에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드리는 오토브라더스 김실장입니다. 저희 오토브라더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장기 렌트 영상 첫 번째로 얘기를 하자면 당연히 장단점, 내가 장기 렌트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소개하는 영상이 있다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될 영상, 내가 그러면 장기 렌트를 할 건데 어떤 차량으로 하게 되면 월 임대료가 얼마가 나올까에 대한 영상을 바로 오늘 이번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. 한눈 견적 시작할 텐데요.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대부분의 차량들의 월 렌트료를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. 제가 안내해드리는 월 임대료는 기본적으로 48개월 2만 킬로의 초기 비용 하나도 없이 만 26세 무정비 기준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는 거고요. 저희가 가장 많이 진행하고 있는 렌트사의 월 임대료라고 보시면 되겠는데,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문의를 하셨을 때 이쪽 렌트사의 견적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렌트사의 견적을 줄 수도 있습니다. 여러분들의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제가 안내해드리는 이 견적이 정확한 견적이 딱 되는 게 아니라 조금씩 다를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, 보증금이나 선수금을 넣게 되면 당연히 월 임대료가 또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, 1000만 원 정도를 보증금 묶어준다 그러면 제가 안내해드리는 월 임대료에서 뭐 한 4만 원, 5만 원 정도 떨어지면 된다라고 대충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, 선수금을 넣어주신다 그러면 한 달에 22만 원 정도가 빠지면서 나중에 계약기간 종료되면 하나도 안 남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여기에서 만 21세로 진행한다 그러면은 좀 많이 올라가니까 그거는 따로 문의를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경차부터 살펴볼 텐데요. 캐스퍼 레이 모닝 어떤 게 얼마 정도가 나올까를 보시면 되겠는데, 일단 우리 첫 소개니까 간단하게 표를 소개를 해보자면, 노란색에 하얀 색깔 들어가 있는 게 가장 깡통 차량, 기본, 옵션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거의 차량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, 모닝 1.0 가솔린 기준으로 봤었을 때 1315만 원짜리 차량이 제가 아까 안내드렸었던 국민 조건 기준으로 하면 33만 9천 원이 된다. 그 다음으로 보시면은 오른쪽에 파란 색깔과 빨간 색깔 써져 있는 게 가장 풀옵션 차량이다. 뭐 사륜이 들어가 있다면 사륜도 다 넣어서 나온 가격이 바로 그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, 지금 모닝 1.0 가솔린 기준으로 했었을 때 1925만 원이 된다는 거죠. 그러면 그 중간은 가장 낮은 가격과 가장 높은 가격의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저 밑에 보면 초록 색깔 막대기가 하나 딱 있고 1.8이라고 써져 있는데, 자, 1.8만 원은 어떤 거냐면, 여러분들이 100만 원을 더 추가하게 된다면 월 임대료가 얼마나 상승하는가를 안내해주는 저 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. 이것도 정확하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. 저희가 차량 가격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있는데 요 정도라 보시면 됩니다. 그렇게 따져서 봤었을 때, 자, 그러면 100만 원당 올라가는 월 임대료가 낮으면 낮을수록 더 좋은 차량 아닐까? 네,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, 캐스퍼 1.0 그 다음에 레이 1.0 캐스퍼 1.0 터보를 비교를 한다 했었을 때 뭐 거의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또이또이하다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. 바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. 저번 달에 비해서 월 임대료가 조금 상승이 있습니다. 경차 기준으로 해서 0.8, 0.9, 8,000원, 9,000원 정도 올랐다고 보시면 되는 건데, 그러면 차량 가격이 점점점 높아질수록 한 만원에서 2만원 올라가는 것들도 보실 수가 있겠죠. 준준형 세단 아반떼와 K3를 한번 볼 텐데요. K3 중에서도 가장 가격이 좀 낮게 나가는 거, 하이브리드, 아반떼 하이브리드 1.6이 100만원당 올라가는 월 임대료가 1.44만원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저렴하게 진행하시려면 아반떼 하이브리드로 진행하면 좋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, 재고도 없고 차량 생산하는 데까지 또 오래 걸리니까 이런 것들도 조금 참고하시면서 알아봐 주시면 되겠습니다. 생산 일정이 얼마나 걸리느냐, 그런 거 관련해서는 저희 이것도 매달 올려드리는 생산 일정 오브 뉴스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아반떼 K3도 역시나 조금씩 올라간 거 볼 수 있고, 그 다음에 LPI 그랜저를 보면 유난히 월 임대료가 높습니다. 이게 왜 그러느냐, 잔존 가치가 다른 것들은 다 50% 이상, 내가 4년 뒤에 이 차량을 중고차 가격으로 판매를 한다 했었을 때 나오는 가격이 50% 이상을 받는다는 건데, LPI 같은 경우에는 40% 정도까지 밖에는 못 받는다는 거예요. 그러면 당연히 그만큼 60%에 해당하는 금액들을 여러분들이 월 임대료로 납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월 임대료가 비교적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걸로 해야 될지 고민이 된다면 잔존 가치가 제일 높은 거를 진행하시는 게 가장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물론 잔존 가치 낮은데 이 차량 인수할 거다라고 하신다면 상관없긴 하겠지만, 장기 렌트를 진행하는 장점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계약 기간이 종료가 되려 했을 때 이 차량을 반납할지 인수할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기 때문에, 뭐 사고가 많이 났는데 꼭 인수해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장존 가치가 높은 걸 진행하시는 게 좋다. 자, 그 다음에 소형 SUV 인기 많죠. 우리 특히나 셀토스 인기 많은데요. 셀토스
베뉴, 코나, 니로 한꺼번에 한번 살펴보게 되면 월 임대료 올라가는 거 그렇게 차이 없습니다. 그렇다면 우리가 잔존 가치가 가장 높은 거를 본다면 셀토스 2.0과 셀토스 1.6 터보가 되겠는데요. 기본적으로 내가 셀토스 중간급 정도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54만 원, 53만 원 정도는 생각을 해야 내가 요 정도는 진행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. 다음으로 저번 달에 비해서 마찬가지로 한 만 원 정도대로 올라갔는데 코나 가솔린 같은 경우는 1.8만 원까지도 올라간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중형 세단 요즘 조금 인기가 시들해졌는데 소나타 K5 한번 살펴보면 역시나 LPI 차량들 같은 경우는 40% 정도대의 잔존 가치가 형성이 되어 있고 그 대신 가솔린은 굉장히 또 잔존 가치가 높게 나오고 있죠. 56%, 57% 정도로 볼 수 있는데 가장 잔존 가치 높은 소나타 2.0 가솔린 기준으로 했었을 때 내가 소나타를 하려고 그러면 월 임대료 얼마 정도 생각해야 될까요? 라고 생각한다면 60만 원 정도부터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적당히 중간급 정도로 선택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또 옵션 하나 더 넣고 싶다. 그게 한 100만 원 정도 된다. 그러면 여러분들 16,500원 정도는 상승이 있을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. 자, 소나타 K5 마찬가지로 만 원에서 2만 원까지도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소나타 하이브리드 2.0 23,000원까지도 올랐네요. 차량 가격이 아무래도 높기 때문에 점점 올라가는 가격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. 중형 프리미엄 세단 G70 같은 경우에는 내가 G70 하려면 얼마 정도 생각해야 될까? 네, 한 그냥 10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딱 적당합니다. 그렇게 해서 100만 원당 올라가는 월 임대료 18,400원 정도라고 예상하시면 되는 거고 역시나 저번 달에 비해서 만 원, 2만 원 사이 정도가 올라갔습니다. 인기 많은 투싼 스포티지, 준준형 SUV 한번 살펴볼 텐데요. 투싼 하이브리드를 한번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중간급 정도 생각하신다고 하면 65만 원, 우리 아까 소나타 정도 한다고 하면 60만 원 생각하라고 했는데 하이브리드 차량이니까 아무래도 좀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게 64만 원 정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. 내가 그렇게 주행거리 많지 않습니다. 그냥 시내에 조금만 주행해요 라고 한다면 굳이 하이브리드 할 필요 없이 1.6 가솔린 스포티지 하시면 되겠습니다. 60만 원, 소나타랑 거의 비슷하게 월 임대료가 형성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월 임대료 올라가는 거 15,000원, 16,000원 사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. 저번 달에 비해서 월 임대료 만 원에서 18,000원까지도 올라가는 걸 한번 보실 수 있겠고 근데 지금 이쯤에서 한번 얘기를 좀 하자면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저번 달에 비해서 월 임대료가 한 만 원 정도씩 올랐는데 앞으로도 지금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빠르게 계약을 진행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. 더 올라가기 전에 이렇고 보니까 또 이제 좀 멘트 날리는 것 같긴 한데 작년과 같은 비슷한 상황이 좀 오지 않을까라고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렇기 때문에 빨리 계약하시는 분이 더 이득이 됩니다. 왜냐하면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나중에 금리가 떨어진다고 해서 월 임대료도 다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. 계약하고 나면.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가격이 저렴할 때 빨리 진행하시는 게 이득입니다. 그랜저 K8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. 요즘에 확실히 좀 그랜저를 찾는 사람들보다 K8을 찾는 사람들이 좀 많기는 한데 그거를 이제 왜 그렇게 보느냐라고 보면 여기서 딱 나올 수가 있죠. 일단은 K8 같은 경우 그랜저와 비교해봤을 때 월 임대료 차이가 극명합니다. 지금 그랜저 중간급 정도로 진행하려면 77만 원가량이 나오는데 K8 2.5 가솔린으로 진행하려고 그러면 70만 원 초반으로 나와요.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격적으로 좀 차이가 있어서 현재는 K8이 좀 더 많이 찾는 게 아닐까.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혹시나 이 두 가지 정도 차량을 구매를 할 의향이 있다면 장기 렌트를 진행할 의향이 있다면 제가 볼 때는 그랜저보다는 K8 하이브리드로 진행하시는 걸 어떨까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. 저번 달에 비해서 15,000원에서 2만 원 정도 올라가는 거 보실 수가 있겠고 바로 현재 주력 차종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. 중형 SUV 산타페와 소렌토 그 다음에 하나 같이 껴서 펠리세이드까지도 한번 묶어서 보도록 할게요. 보시면 우리가 일단 제일 월 임대료가 낮은 게 어떤 거냐, 소렌토 하이브리드 그 다음에 펠리세이드 정도가 잔존 가치가 제일 높기 때문에 가장 저렴한 월 임대료를 이용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실제로 저희 지금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거의 저희 차량 나가는 거에 한 반 정도는 되는 느낌이에요. 굉장히 소렌토 많이 나오는데 소렌토 하이브리드 진행하려고 할 때 내가 월 임대료 얼마 생각해야 될까? 네, 75만 원. 물론 좀 더 싸게 진행한다면 62만 원, 63만 원대에도 이용이 가능하시겠지만 아무래도 이것저것 조금 더 옵션은 넣어줘야 그래도 좀 탈만하니까 결론적으로 한 70만 원에서 75만 원 사이는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. 여기서 여러분들이 옵션을 좀 더 넣고 싶은데 그럼 월 임대료가 얼마가 상승될까? 한 100만 원당 15,000원 정도 상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저번 달에 비해서 월 임대료 2만 원씩 차이가 있어요. 그러면 저번
저번 달에 비해서 벌써 또 한 90만 원 정도 비싸게 구매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다음 달에 또 비싸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달에 좀 빨리 진행하시는 거 추천드리고, GV70 한번 보도록 하면 GV70 하려면 나 얼마 정도 생각해야 될까? 뭐 비슷하게 한 100만 원 정도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으로 GV70 저번 달에 비해서 한 2만 원 정도 올랐고요. 대형 세단 G80, 그 다음에 K9, 그 다음에 같이 또 껴서 한번 보겠습니다. G90까지도 한번 본다 하면 G80 정도 쓰려 그러면 120만 원 정도는 생각해야 된다. 파퓰러 패키지까지 같은 거 좀 넣고 썬루프도 좀 넣고 그러면 한 120만 원 정도대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, K9 같은 경우는 130만 원, 140만 원까지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 차이가 잔존가치, 중고차 가격에 대한 차이 때문에 발생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차량 가격에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. 근데 우리 G90 같은 경우에는 내가 기본적으로 한 200만 원 정도 매달 납부한다고 생각하면 되겠는데 G90은 초기 비용 하나도 없이 계약하시는 경우는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더 디테일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따로 저희 더보기 눌러서 문의하시면 되십니다. 저번 달과 비해서 2만 원, 2만 원보다 좀 더 올라가는 2만 5천 원, 2만 원 요 정도 올라간 거 보실 수가 있겠고, 준대형 SV 모하비와 GV80을 한번 같이 볼 텐데, GV80 아쉽게도 지금 현재 페이스리프트 된 차량 가격이 아니고 그 전 차종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면요, 어차피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건데 모하비 디젤로 진행하면 한 100만 원 정도는 생각해야 되는 거고, 그 다음에 GV80 같은 경우에는 2.5 기준으로 120만 원, 130만 원 정도까지는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셔야 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. 저번 달에 비해서 2만 원에서 3만 원 사이로 올라간 걸 보실 수가 있겠고요. 승합차, 우리 그 중에서도 주력 차종이죠. 카니발과 스타리아 한번 또 같이 묶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잔존 가치가 무려 60%가 책정이 됐습니다. 중고차 가격을 그만큼 엄청 잘 받을 수 있다. 그러니까 나는 40%에 대한 금액만 납부하면서 4년 동안 이용하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, 카니발 3.5 가솔린 기준으로 했었을 때 옵션 조금만 넣고 진행한다 그러면은 진짜 60만 원 밑으로도 계약 가능한 거고, 다들 많이 하는 거 뭐 노블레스 등급으로 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좀 집어넣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72만 원, 73만 원 정도면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. 스타리아 같은 경우에는 70만 원, 80만 원 정도까지 중간급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. 저번 달에 비해서 만 원에서 15,000원 사이로 5월 임대료가 올랐습니다. 우리 영상에 더보기라는 버튼이 있는데 그 버튼을 딱 누르시면요, 저희 카카오톡 채팅을 들어갈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. 그 채팅방에 링크를 타고 들어오신 다음에 저 견적받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바로 이제 설문 작성할 수 있는 링크를 넣어 드릴 거고요. 자, 여기까지 23년 10월에 장기 렌트 한눈 견적 살펴봤습니다. 여러분들이 원하는 차종이 어떤 것이든지 일단은 월 임대료는 요 정도다 라고 살펴봤는데요. 어느 업체에서 이렇게 딱 차종별로 월 임대료를 딱딱딱딱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? 오직 저희 오토브라더스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. 언제나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업체 원하신다면 저희 오토브라더스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고, 더보기 같이 한번 눌러보시면 저희 카카오톡 채널 링크 있으니까 그거 타고 문의하시면 되겠고요.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같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여기까지 인사드리겠습니다. 안녕.